그리고 지금 정보부님 지난번 왜 수행 관련한 말씀 잠깐 하실 때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게 제가 좀 뭐 적당한 답변을 질문하신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 화요일 날 그 부산법회에서 그 눈과 관련한 주제로 법회를 시작했어요. 그 특강을 이제 그 눈이라는 게 뭐 유관, 해안, 법안, 선안 뭐 이래 있잖아요. 제가 잠깐 봤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그 특강을 하게 된 게 제가 버스 타고 내려가다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법원인 이게 아마 법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런 질문, 그 의문을 갖는 것 같은데 그 수념처 느낌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이 느낌을 이해해야 되느냐, 받아들여야 되느냐, 수행해서 그 관찰의 개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상 눈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육체적인 눈과 마음이 함께해서 보는 것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대상,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차 인식의 영역에서 감각되는 것은 아닌데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보아야 한다면 이제 그 측면에서 이제 해안, 마음이 몸과 함께하지 않고 지혜와 함께한 상태로의 해안이란 개념을 좀 설명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좀 약간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 이래서 특강을 시작을 했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2주간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약간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아요. 몸과 함께하지 않고 지혜와 함께함으로써 해안이라는 눈이 뜨여가지고 보아야 하는, 그러니까 2차 인식의 영역, 이게 될 거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법원님 작년에 우리 사식, 4가지 음식 공부할 때 한 가지 봤던 게 있죠. 부처님 말씀이 누가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처님은 나는 누가 느낀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삼사화합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질문 자체가 이 느낌이 무엇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제 경전이 있어요. 이제 그 요점은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오온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치온이라고 하는 나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라 이게. 그런데 일단 이제 몸이든 마음이든 이 입장에서 보면 누가 느낍니까? 이럴 때 몸이 느낀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마음이 느낀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느낌이라는 것이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몸과 마음 그리고 수상행이라는 이런 것들과 함께해서 구성되는 나의 일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설명하기도 애매한 거지만 수행을 한다라는 게요. 한음조 수행도 그렇고 어쨌든 마음이 무언가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티 사마디 빠냐라는 기능이 마음을 도와주는 거고, 이런 몸과 마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3자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과는 다른 것으로 느낌이라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하나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은 그걸 느끼는 게 아니야. 근데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를 구성하는 일부로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느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설명이죠. 그런데 이건 그 오치온이라는 나라는 개념하고 그 중에 지금 삶의 전개될 때의 주인공, 수행할 때의 당사자, 이런 그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느끼는 거 아니라 이거. 그냥 느낌이라는 것이 삼사화합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수념처라고 하는 거는요. 수념처가 뭐냐? 사실은 질문이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엄밀하게. 저는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수행하면서 동시에 신주심법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이죠. 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그 대상을 감각했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동시에 느낌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마음이 그 느낌을 네.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몸과 마음이 살아가는 과정에 네. 생겨나서 몸 말고 덩어리, 오치온이라는 덩어리로의 나의 일부로 있는 거예요. 그럴 때의 수념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나의 일부로 느껴져 있는 것이 있는 이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수념처거든. 그러니까 나하고는 그러니까 나의 일부긴 하지만 마음하고는 다른 느낌을 네. 마음이 요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개념이 수념처가 되는 건데 이때 그러면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느낌을 분별한다 이거야. 느낌을 인식한다, 감각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죠. 그럴 때에 이 느낌을 감각하는 마음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 2차 인식의 자리에서 느낌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이야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마저 할 건데 수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그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 그 이야기 좀 상세하게 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여간 요점적으로는 부분인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덩어리된 개념으로 보면 나의 일부예요. 근데 당장 수행을 누가 하느냐 이러면은 마음이 해야 되거든. 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부인 느낌을 마음이 대상으로 해서 분별해야 한다, 인식한다. 요 개념으로 그 수념처,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쉽지 않죠, 요거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되려니까 결국은 삶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야 안이비설신의 몸과 함께한 마음이 인식하는, 감각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1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난 식이라는 마음이 몸과 함께 하지 않은 요 식이라는 마음이 삼사화합 촉해가지고 생겨나 있는 느낌을 이제 요걸 대상으로 2차적으로 분별하는 일을 하는구나. 뭐 요런 메커니즘이 이해되어야 사실은 수념처가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우리가 뭐 마음 특강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한 건데 뭐 차츰차츰 하여간 좀 더 보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수행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이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네. 자꾸 그냥 또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그냥 그 잡생각들이 많이 떠올라갖고요. 네. 사실은 사념처 수행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테크닉이 그 다른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떻게 대응할까
그게 산염초의 테크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라고 하는 거, 네. 일단 뭐 우리 호흡 보는 수행을 시작하면 만호가 호흡이 주는 감촉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띠는 요때는 요 만호라는 마음을 사띠가 딱 보면서 나의 만호가 잘하고 있는지 요거 발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따피 삼바전어 사띠마라는 게 사띠가 일단 만호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만호가 호흡을 잘 붙잡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그냥 유지하게 하는 거고, 호흡을 놓쳤다라고 사띠 발견을 하게 되면 삼바자나, 아 이것은 잘못 틀린 것이다 라고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아따피 올바름으로 돌아가자 라고 해서 발견해서 틀렸다 호흡으로 돌아가자. 요 개념이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라는 산염초 수행의 구체적 테크닉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앉으면 잡념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심지어 이제 뭐 우리 보리단경 이런 데는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선택해서 보는 게 아니고 두드려 맞는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보리를 털을 때 보면 이제 도리깨질을 하잖아요. 경전이 그래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감각적용이 안이비설신의가 주도적으로 어떤 걸 대상을 선택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이 이 저기 도리깨꾼이 도리깨질을 하는 거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한테 내 눈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려고 앉았는데 다른 생각이 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색성향 미촉이라는 몸밖에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표현되는 나의 내면의 어떤 거, 내면의 어떤 것이 쫓아와가지고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은 그러니까 이 산염초는 첫 번째 할 일이 그거거든요. 일단 기준은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자 라고 기준을 놓은 상태에서 사띠 해가지고 나의 만호가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어떤 기억이 쫓아와가지고 딱 때리는 그것 때문에 호흡을 놓치고 기억한테 두드려 맞고 있구나. 요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걸 발견하면 이건 틀렸어. 돌아가야 돼. 라고. 그래서 보통 망상 발견해주고 원위치. 망상 원위치 하는 요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결국은 발견해주지 못하면 내가 지금 호흡을 놓치고 어떤 기억한테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요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계속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1시간 내내.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아직 사티의 힘이 약하니까 열심히 두들겨 맞고 있는 그 상황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1시간에 1번을 발견하든 10번을 발견하든 하여간 발견하고 내가 지금 수행 중인데 이래가지고 뒤돌아오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되돌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띠가 힘이 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띠가 힘이 세지는 만큼 빨리 아이고 또 두들겨 맞고 있구나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되돌리는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두들겨 맞고 있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그 수행을 시작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이라 이 수행이 그 두들겨 맞는 그 상태에서 피해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지난 월요일날 부산법회에서 그 얘기했네요. 울타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스스로 상속받은 영역인 울타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 보호받는 장소가 바로 호흡 수행을 하면서 호흡의 감촉인 요 자리, 그러니까 산염초라고 하는 호흡의 감촉이라는 그 대상을 보는 그 자리가 안전하고 보호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구나 발견해가지고 안전한 그 자리로 돌아가죠. 이렇게 하는 거, 요게 이제 수행인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그 안전한 자리에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그 안전한 자리인 호흡의 감촉에 머무느냐. 그게 이제 완전히 거기에만 머문다 이러면 삼매에 들어간 거고. 그렇죠. 이제 거기, 그러니까 수행이 그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 앉기만 하면 이 잡념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걱정할 게 없어요. 그걸 그렇게 잡념이 많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걱정해야 되는 거야. 한 가지 이게 우리가 공부를 배워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걱정하지 않을 걸 걱정을 하게 되는 게 수행이 뭔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수행이 뭔지를 알면 내가 또 보았다. 어휴 그래도 보았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수행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면 이게 뭐 제가 한번 지난번 그 광주 갔다 와서도 그 말씀 드렸죠. 이제 완전히 수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도대체 간화선을 해도 이 잡념이 떠오르는 이걸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동일하게 산엄초가 바로 그렇게 시작하는 수행이다 라고 이제 알려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결국 우리가 교합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무언지 아는 것으로 해결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을 그렇게 이해하자면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그렇다면 사띠가 어떻게 힘이 있어질 거냐. 결국 관건은 사띠가 힘이 세야 바로 두들겨 맞는다라고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요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누구나 다 시작하면서 사띠가 힘센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띠를 힘세게 할 거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아령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에 알통이 좀 나와야겠는데 알통이 필요한데 이 알통을 나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때는 사실은 어떤 기교가 필요치 않아요. 무협지에 나오는 어떤 그 초식을 전개하고 이런 거는 알통이 있을 때 그러는 거라고. 그죠? 초식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알통이 필요한 거거든. 그럴 때에 어떻게 이 알통을 나오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방법은 단순해요. 아령 하나 들고 처음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을 때는 한 번 들어 올리는 것도 힘이 들겠죠. 그러나 그래도 아령을 힘껏 들어 올리는 이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수월하게 되고 그만큼 알통은 나오는 거고 이게 능숙해지고 완전히 알통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검을 들고 초식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발견 되돌림 요런 아령하는 것 같다라는 개념으로 그걸 반복해주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수도 없이. 근데 제가 한동안 일어남 사라짐 저걸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다 보면 또 일어남 사라짐 되고 그렇게 되는데. 다모하여간 아니다 할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일어남 사라짐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도 지금 내 마음이 일어남 사라짐을 잘 대상으로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거 놓치고 잡념하고 있느냐. 사띠는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 무엇을 대상으로 했든지 간에 일단 내 마음이 대상을 붙잡았느냐 놓쳤느냐 그거 발견해가지고 되돌리는 요건인가요? 물론 먼저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나눴지만 기왕이면 이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것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부처님이 직접 추천해준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본다. 그러니까 들으실 때 마음에서 마음을 내쉬면서 이어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게 말이 기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오히려 말이 긴 게도 잡념에 들어갈 여유가 적을 것 같아갖고. 뭐 그런 부분은 타당합니다. 네, 그거는 타당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지. 이제 우리가 호흡을 보자라고 한다면, 네. 호흡, 경전은 몸에서 몸을. 그렇죠.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네, 네. 요 전체가 법인데, 네. 요걸 압축을 해보니까 이어보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몸이라고 할 것보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대상이 구체화되는 게 좋으니까 호흡이라고 이제 일러주죠. 우리말로는. 그러면 솜이 들어올 때는 호흡에서 호흡을, 네. 나갈 때는 이어보며 머문다. 네. 이게 많은 말을 통해서 마음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라는 이런 시도는 뭐 충분히 타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기왕이면은 그 경전이 말하는 그대로. 네. 그래서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물자.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며 머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건 타당합니다. 예, 그건 뭐 충분히 가능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다 보면 이제 또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될 때는 그 자체도 생각의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다 가라앉혀 가야 하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은 좀 복잡하게 하더라도 복잡하다라는 것은 복잡한 것을 틀리지 않으려니까 마음이 집중돼야 되는 그렇죠, 네. 요 개념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면 아주 단순하게 해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그냥 이어보자 이렇게 돼도 되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띠가 생겨서 작용을 하게 되면 아예 이어보자도 없이 네. 주목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이제 수행의 단계를 보면 되죠. 뭐 지금 하시는 그런 방법이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건 타당성이 있는 방법입니다. 전에 제가 계획한 거에 마시 영상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그 비구니 스님 저는 이제 그 말을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그러니까 시작하는 경우로는 그런데 네. 그게 좀 이 수행이 그렇다고 1년, 2년 지나가면서도 계속 초보자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수행이 조금씩 진행되는 만큼 네. 나중에는 호흡도 멈추라고 할 만큼 네. 그 어떠한 것이든 고요함으로 나아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처음에 그 많은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기 위해서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 효과로는 타당한데 네. 그거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나는 10년이 지나도 시작만 하고 있겠어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충분히 그러니까 많은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이 제어가 좀 됐는데 어느 순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말을 절반으로 줄여도 좀 이게 되겠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나중에 자꾸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경전이 직접 말하는 게 심지어는 호흡을 전체를 보자 이러고 나선 그 다음에는 숨 쉬는 것까지도 고요함으로 호흡조차도 멈추는 쪽으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무언가가 우리가 내면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내면에서 진행되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게 사실은 부처님 수행의 그 뒷부분이잖아요. 그리로 가려고 하면 결국은 시작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네. 내 수행이 진행되는 만큼 줄여 나가서 표면은 완전히 고요하게 확보가 되어야 내면으로 수행의 터전을 옮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뒤에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길게 하자라는 거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이 수행법이다라고 해서 오직 그 방법을 붙잡고 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수행하고
있을 거야? 네.